계속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황하나 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황하나 씨의 마약 공범 조모 씨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그 조모 씨 얘기를 들어보면 조모 씨는 2015년 9월에 같은 동네 친구였던 황하나 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 내용은 이 황하나 씨가 좋은 이 약이 있는데 같이 투약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하. 실제로 이후에 이 조 씨의 집에서 황하나 씨와 다른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이 이 조모 씨로부터 새롭게 나온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수영 교수님, 네. 황하나 씨는 연예인 지인, 평소 알고 있던 연예인의 권유로 자기는 마약을 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자기는 이제 강요나 이런 권유로 했는데 지금 이 조모 씨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황하나라는 사람이 지금 자, 좋은 약이 있으니 같이 해보자.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진술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마약을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역할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조 씨는 그야말로 황 씨의 유인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마약을 했다가 결국은 처벌은 본인 혼자서 다 받았다. 아하. 이런 얘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네. 지금 이제 황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명을 들이대면서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네. 조 씨의 진술이 상당히 지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게 아하. 지금 이 0.5g 얘기가 조 씨 입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0.5g이라는 건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약이 굉장히 양이 많은 이제 그 수준이라서 이게 사실은 여러 명, 서너 명이 몇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 양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혼자 조 씨가 다 했을 리가 없는 0.5g씩이나 되는 네. 그런 이제 약물을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은 네. 조 씨 1인만 이제 처벌을 받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요, 상당히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황하나의 마약 공범입니다, 이 사람은요. 조모 씨라는 사람은. 그런데 필로폰 0.5g을 자기가 그중에 0.3g을 8시간에 걸쳐서 8시간 단위로 3번에 나눠서 투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자신의 집에서 황하나, 자신, 그리고 2명의 남성, 그러니까 여성 2, 조모 씨를 포함한 여성 2, 그리고 남성 2, 4명이서 조모 씨 집에서 투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뭐라 그러냐? 총 걸린 시간이 하루가 넘게 있었다. 같이 황하나가 자신한테 주사를 놔주고 직접 자신의 몸에 투약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은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했습니다만 황하나라는 사람이 다 네가 안고 가라 하면서 1억을 줬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 1억 원을 황하나 씨가 주면서 네가 다 안고 가라라고 했다라는 그 진술은 조 씨가 한 진술은 아니었었고 네. 그때 함께 투약했다라고 알려진 또 한 명 김 씨가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5만 원권으로 돈이 든 가방을 황하나 씨가 들고 와서 조 씨에게 네가 다 뒤집어 써라라는 네. 식으로 했다고. 근데 이 조 씨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스스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자신은 당시에 경찰에 이제 입건돼서 수사를 받을 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서 마약과는 상관없지만 황하나 씨의 집안이 남양유업 가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네. 당시 황하나 씨가 본인에게 심지어 권해서 필로폰을 처음 하게 됐다라는 것, 함께 투약했다라는 것, 모든 걸 있는 대로 이야기해서 본인은 그 당시부터는 황하나 씨를 만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자신의 진술 때문에 황하나 씨도 조사를 받고 뭔가 처벌을 받은 줄 알고 있었다. 자기도 2017년 무렵에 처음으로 황하나 씨가 당시에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그러니까 네. 1억 원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처음에 이 얘기를 했던 그 김 씨에게 다시 또 취재진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네. 자신이 본 건 아니어도 그 조 씨가 황하나 씨부터 내가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다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MBN 단독 보도로는 이 조모 씨를 인터뷰했어요. 그랬더니 조 씨의 지인은 조모 씨라는 사람이 황하나한테 1억 받았다. 5만 원권으로 1억 든 가방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MBN 취재진이 물어봤다 인터뷰에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언론은 그 애초에 주장한 김모 씨라는 사람을 인터뷰했더니 자기가 확실하다, 맞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실 공방 양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돈을 일단 제외하고서라도 이수정 교수님, 네. 당시에 조모 씨 진술은 일단 돈 얘기는 제외하고 하더라도요. 네. 어쨌든 자신의 집에서 남녀 4명이서 필로폰을 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당시에 조 씨 한 명만 처벌됐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세 사람이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사실은 진술을 왜곡해야 될 의도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조 씨예요. 왜냐하면 네. 조 씨는 이미 혐의로 유죄가 입증이 돼서 처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와 가지고서는 그때 상황을 거짓말을 해야 될 그래. 아무런 필요성이 없죠. 그래. 이미 뭐 일사부재로 처벌 다 받았으니까.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지금 이 두 사람의 진술을 정말 뭐 신빙성 있게 여겨야 되느냐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네. 후자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김 씨가 하는 역할이 뭐냐. 네. 김 씨가 하는 역할은 지금 황 씨의 일종의 뭐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자기는 발뺌을 하고 네.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황 씨에게 다 덮어 씌우고 싶다라는 의도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상당히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 씨가 기획을 해가지고 1억이 네. 등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지금 주장 중인데 네. 정말 이 사람이 김 씨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었다면 네. 물론 뭐 진술을 분복해서 직접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조금 바뀌긴 했으나 네. 만약에 그 돈 거래가 만약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 그것도 네. 현금으로 고액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네. 이 수사 당시에 이 네. 돈이 꼭 이 조 씨에게 전달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갔을까가 네. 사실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박진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이 황하나 씨 수사에서는요. 경찰의 느슨한 수사, 그러니까 유착 의혹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네. 조모 씨라는 사람이 앞서 우리 장영 교수님 설명 중에 나왔지만 황하나가 경찰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황하나라는 사람이 남양육 외손녀라고 직접 경찰에 언급하고 경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주 재벌의 손녀라는 사실, 그리고 판결문에 그렇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던 사실.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경찰도 문제지만 검찰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아하. 같아요. 모든 수사 기소의 책임은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항하나를 적시를 하면서 본인은 조사를 하지 않고 네. 그대로 불기소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됐다 그러면 네. 이 부분은 위증된 부분도 될 수가 있고요. 네. 뭐 거론 안 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은 또 하나 있어요. 장희영 교수님, 지금 이 황하나라는 사람이 애초에 언급한 자기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지금 그 연예인이 누군가 여기 지금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는 경찰에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그 A가 누군지 경찰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입건을 했습니다. 네. 입건을 하고 A 씨를 조만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아, 아직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마약하신 건가요? 최근까지 마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습 투약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그 건가요? 작년하고 재작년 조사받을 때 뭐 제모하고 했던 건 어떤 것 때문인지. 제가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마약 투약하셨던 건가요? 함께 투약하신 동료 연예 있으신가요? 로버트 할리 씨가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고,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로버트 할리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수원 지방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현장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박준 변호사 결과 하나 짚을 게 일단은, 사안이 일단 중대하도 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이제 뭐 지금 증거가 좀 있고요. 양성 네. 반응하고 뭐 주사기하고 이런 게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요. 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는 10시 반인데 좀 상당히 일찍 왔습니다. 와서 이제 아마 대기를 하겠죠. 그런데 잠시 뒤에 이 로버트 할리 씨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이 예. 황하나가 언급한 그 연예인 누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황하나 씨가 과거에도 뭐 대마초나 필로폰 투약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고 이번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을 한 게 난 정말 다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연예인 A 씨 지인이 나에게 강제로 마치 투약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그랬었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치 한 번은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몰래 강제 투약했다라는 이거 이야기까지 진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범죄잖아요. 완전 그렇죠. 범죄네. 근데 뭐 또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황하나 씨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연예인 A가 누구냐인 건데 네. 경찰에서도 일단 연예인을 입건을 하고 네. 그동안 최근 1년 동안의 통화 내역이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그 연예인 A 씨의 그 통신 영장을 지금 현재 한 상태고요. 네. 문제는 연예인 A 씨가 전화기를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 휴대폰 외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쓰고 있는 휴대폰이 네. 여러 대가 있다라는 것 좀 이것도 의심적이긴 네. 합니다만 그래서 그 모든 휴대폰을 다 압수를 네. 해서 지금 이런 조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문제는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 객관적인 증거가 네. 발견이 된다면 네. 바로 이제 불러들여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통신영장을 통해서 뭘 경찰이 혹시 들여다보고 또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황 씨와 A 씨 사이에 있는 이제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휴대전화 A 씨 이름의 이제 휴대전화와 지금 A 씨 이름의 휴대전화 이외에도 A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화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황 씨와 지금 황 씨의 주장은 뭐 A 씨에 의해서 강요가 돼가지고 본인이 마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에는 마약 의존증이 생겨서 결국 네. 이 지경에 이르렀다. 네. 이런 얘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와 같은 강요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투약을 시키려면 네. 일단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뭐 위치 정보나 또는 통신 내역 같은 게 다 중요하니까 지난 1년어치를 전부 다 이제 추적을 해볼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황하나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황하나라는 사람은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으니까 만약에 알았다면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약 혐의로 입건된 것도 여러 차례인데 다 풀려났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SNS에서 얼굴을 내밀고 연예인들과 셀카 찍고 그러면서 김치도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 풀려났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이게 나에게 닥친 엄청난 위기가 넘어가서 다시는 이거를 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통상적인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네. 황하나 씨의 어떤 충동성이라든가 겁이 없으면 네. 그거를 갖다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비슷하게 빠져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는 게 본인의 행동을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하하. 작동했을 수도 있어요. 황하나라는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이렇게 수식어가 길게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유업 측도 곤혹스럽긴 할 텐데 이 와중에 장희영 교수님 남양유업 측에서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남양유업에서 이번에 입장을 처음 낸 건 아니고요. 지난 2일에도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네. 때도 냈었습니다. 그때 냈던 것은 남양유업 당시에 이제 워낙 이런 황하나 씨가 크게 보도가 되면서 불매운동 이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국민적 여론이 네. 워낙 화가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냈던 입장문에서는 황하나 씨와 남양유업이 사실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지금 자꾸 남양유업이 거론되는데 창업주의 그 가족의 일일 뿐이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남양유업과는 사실 되게 먼 사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문이라기보단 그때 약간 좀 해명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낸 입장 자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범법 행위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강력하게 처벌되길 바란다. 어쩜 교과서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황하나 씨와 우리와의 유착관계라든지 경찰과 여러 가지를 선을 긋는 모습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입장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업주 외손녀라는 이유만으로
남양유업 회사명이 황 씨와 같이 언급돼서 관련 종사자가 지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건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창업주 그 집안 입장에서는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밥상머리 교육 잘못 시킨 거잖아요. 지금 황하나라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지금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찰 유착 의혹도 지금 황하나의 그 마약 투약 혐의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유착이 있었는지도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